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전소영입니다. 혈액이 잘 순환되어야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을 잘 공급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은 매우 중요하죠. 특히 마늘, 호두, 시금치, 강황과 같은 식품은 몸속에 피를 잘 돌게 한다고 하는데요. 몸에 유익한 식품을 섭취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건강한 습관이 있죠. 바로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는 것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몸속에 피를 잘 순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건강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이 피 자체가 우리가 먹은 음식이 피가 되고 우리가 흡입한 공기 중에 이제 산소가 같이 합쳐져서 혈액순환을 피를 만들고 피가 순환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식과 야식을 피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고지방과 염분은 약간 모자란 듯이 섭취하시고, 세 번째 식이섬유는 풍부하게, 마지막으로 50세가 넘어가면 60세, 70세 이렇게 50세 이상의 사람인 경우에는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골고루 섭취하고 염분은 좀 피하고 그리고 또 가식은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민성 방광 증후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방광은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예, 방광은 콩팥에서 우리 혈액 중에 이제 찌꺼기를 이 방광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방광은 그러면 혈액 중에 찌꺼기, 콩팥에서 만들어진 찌꺼기인 이 소변을 저장하고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배설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박사님,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떤 질환이고 또 왜 생길까요? 예, 일단 그 과민성이라고 하고 또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게 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방광에 요도 감염이 없으면서 하루에 소변을 8번 이상 보게 되고, 또 소변이 급하면 참을 수가 없고 야간에 소변을 2번 이상 보는 경우를 과민성 방광 증후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민성 방광의 이제 증후군은 한방에서 이제 기림이라는 용어로 쓰게 되는데요. 이 자체의 증상은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령과 지병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찌되었든 연세가 높아질수록 또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방광의 이제 저장 능력이나 방광에 예민한 감도도 예민해지고, 또 하나 요도괄약근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과도하게 많은 수분을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름에 땀이 많이 날 때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땀이 적게 나가는 겨울에는 수분을 많이 섭취를 않게 되는 게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땀이 좀 많이 나가는 체질이 있고 적게 나가는 체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수분의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1500, 2000cc 이렇게 일률적으로 마시게 되면 수분이 몸에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해서 소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긴장을 할 때 자꾸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과민성 방광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입니다.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방광이 예민해지고 요도괄약근도 약해지면서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장에서 소변을 적절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밤에는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밤에도 소변을 자꾸 만들게 되면 이 방광에서는 또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힘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 과민성 방광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또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해서 과민성 방광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필요한 만큼 적당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과민성 방광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한배뇨장애 요실금 학회에서 이 8가지의 증상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8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자기한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일 증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소변을 8번 이상 본다. 두 번째, 소변이 일단 마려우면 참기가 어렵다. 세 번째,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화장실의 위치부터 알아보는 습관이 있다. 네 번째, 화장실에 없을 것 같은 장소에는 아예 가지를 않는다. 다섯 번째, 화장실에서 옷을 내리기 전에 소변이 순간적으로 나와서 옷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 여섯 번째, 소변이 셀까봐 물이라든지 음료수 마시는 것을 조절을 한다. 일곱 번째, 화장실을 너무 자주 다녀서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야간에 소변을 2회 이상 보는 경우 중에서 한 가지 증상이라도 나타난다고 하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과민성 방광 자가 진단법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 배뇨곤란을 겪는 질환으로 방광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어떤 게 다른가요? 예, 일단 그 방광염은 요로 감염이 있고 배뇨시에 통증이 있는 게 특징이고,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요로 감염과 배뇨시에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에 이제 소염제와 항생제를 복용을 했는데도 이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 증후군일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상이 심해질수록 소변을 보러 가는 도중에 새어나오는 요실금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의 경우에는 어떤 증상을 겪게 되나요? 예, 증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가진단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러 간다.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본다. 세 번째는 소변을 마려우면 참을 수가 없어서 소변을 바로 보러 가야 되고, 조금 참다 보면 지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과민성 방광 증후군의 증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쭉 들어다 보니까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특별히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될까요? 일단은 그 소변으로 인해서 옷에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 상실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게 되기 때문에요.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이제 수치심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세 번째는 소변을 자주 보러 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고, 야간에 또 소변을 많이 보러 감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험을 쭉 겪다 보면 이 방광의 기능 자체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데,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원인이 5가지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령인데, 특히 나이가 60세가 넘어가시면 이로 인해서 이제 소변이 급해지고 더 참아질 수 없게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연세가 높아지면서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병을 같이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줘야 이 과민성 방광이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진료를 할 때 환자분들의 이제 맥이나 체질 검사를 하고 다른 아픈 곳을 물어보았는데,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먹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입니다. 그래서 진료 받으러 오실 때 뭔가 몸의 건강에 신호가 있고 또 뭔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물을 많이 섭취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하루에 얼마나 의식적으로 드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갈증이 날 때마다 그냥 그때 조금씩 먹고 갈증이 좀 없을 때는 조금 한두 잔 더 마셔준다, 이런 거부터 진찰이 되게 되면 거의 진료하는 환자들 중에 한 80% 이상은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약물을 복용을 할 때 평상시에 물을 많이 섭취 안 하기 때문에 약물을 섭취할 때라도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물은 음병이라고 해서 내 체질의 수분의 용량보다 더 마시게 되는 경우에는 음병으로 인해서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어지러운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손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이분이 수분을 2000cc 정도 먹어야 되는지 1500cc 이하로 먹어야 되는지 여기를 먼저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수분의 양을 조절을 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가슴에 이제 그 유두 사이를 눌러서 전중혈 부분이 아픈가, 맥진에 이제 침맥이 있는가를 봐서 이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을 해주는, 우라를 풀어주는 침이나 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육체적 정신적 과로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보약을 쓰고, 정신적인 과로에는 우울감과 심장의 이제 교감신경 기능을 저하시키고 부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귀에서 이명 소리가 나는데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하면 이명 증상은 크게 조직적으로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자꾸 TV 볼륨을 높인다, 이런 경우에도 콩팥의 기능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신장과 이제 방광의 이제 체질을 구분을 해서 보강하는 치료로 인해서 과민성 방광 증후군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민성 방광 증후군에 도움되는 한방차는 무엇일까요? 일단 예민한 체질이 화장실에 이제 과민하기 때문에요. 주로 예민한 분들이 여기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신이
뭐 스트레스 받거나 좀 예민한 분이다. 또 화장실이 환경이 좀 불편할 때 여성분들의 경우에 잘 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향부자와 복신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신장과 방광 기능이 약한 체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귀에서 이명 소리가 있거나 난청 증상이 있거나 볼륨을 트는데 자꾸 소리를 높이는 경우에는 신장과 방광 기능이 약한 체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기와 복분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예민한 체질은 향부자와 복신이 있고 또 신장과 방광 기능이 약한 체질은 환기와 복분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은 무엇일까요? 지압법도 예민하신 분들은 전중과 기해열을 차 지압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전중은 양쪽 유두의 가운데입니다. 양쪽 유두하고 코 끝에서 내려와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중혈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한 10초씩 5번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살짝만 대도 아프신 분들은 살짝 마사지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기해열은 배꼽에다가 자신의 두 번째 손을 대서 이 세 번째 손 끝부분이 마디 쪽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배꼽 아래쪽을 마사지로 따뜻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또 하나 신장과 방광 기능이 약하신 체질인 경우에는 백회와 중극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백회는 머리에서 가마를 찾아서 그 부분을 10초씩 5회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되고, 중국은 배꼽에 자신의 엄지손, 손바닥에 엄지 쪽을 대고 새끼손가락 마디 쪽에 끝부분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꼽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와서 5번째 손가락 마디 끝부분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따뜻하게 마사지를 해줘도 되고 약간 뻐근할 정도로. 그런데 이 부분은 방광에 모열이 있기 때문에요. 과민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오히려 소변이 좀 마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약간 압력을 주었을 때 소변 마렵다 이런 경우에는 지압법으로 해주시지 마시고 배꼽 아래쪽을 전체적으로 기해가 있고 관원이 있고 또 중극이 있기 때문에 배꼽 아래 이 단전 부분을 따뜻하게 손바닥으로 마사지를 한 50번 정도 시간이 되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도 이 최진용 박사님의 건강 상담소 잘 새겨 들었다가 실천해 보는 방법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 방송 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렸는데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와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어머님의 나이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나이는 36이고요. 네.
키는 161이고 몸무게는 47kg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부분이 아픈 건지 박사님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자궁내막증 수술을 하고요. 네,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이제, 자궁내막증이 이제 재발이 재발을 잘 하는 병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궁내막증 재발을 좀 막으려면 어떤 거를 좀 먹으면 좋을지 궁금해가지고 예. 연락드렸어요. 네. 지금 현재 그 자궁내막증 말고 다른 건 수술한 적 없으시고요? 예, 예. 다른 거는 없어요. 자궁내막증 수술은 언제 하셨습니까? 한 3주 전에 했어요. 예, 예, 제 체질이 좀 몸이 마르고요. 예, 몸도 좀 많이 찬 편이고요. 예, 또 제가 이제 몸이 되게 허약해가지고 신호증, 한의원 가니까 신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로 이제 한약도 먹었었고요. 네, 예, 좀 많이 허약한 편이에요. 몸이. 예. 현재 그 지금 생리했습니까? 예, 생리는 했어요. 생리 언제쯤 하셨죠? 수술하시고 나서 하셨나요? 예, 수술하고 나서 한 2, 3일 뒤에 바로 했어요. 예. 생리는 그 전에 자궁내막증 수술하기 전에 그 며칠에 한 번 정도 하신 것 같습니까? 근데 생리는 제가 좀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냥 네. 28일 주기로. 네. 네. 생리통은요? 생리통은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예. 소변은 화장실 대변은 잘 보십니까? 대변은, 예, 뭐 그냥 대변은 그럭저럭 보는 편인데, 이제 자궁내막증 생기고 나서 네. 좀 변비가 좀 생겼고요. 예. 그리고 소변은 제가 어릴 때부터 소변을 좀 자주 봤어요. 네. 진짜 엄청 자주 봤어요. 요즘도 자주 가십니까?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변은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대변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음식은 좀 지금 몸이 차고 이러면 좀 매콤한 게 좀 좋거든요. 매운 거 혹시 잘 드시나요? 매운 거, 예, 잘 먹는 편이에요. 제가 근데 저 위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매운 거 먹으면 좀 위가 아프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적당히 그래서 이 뭐 매운 걸 했을 때 우리가 한국 분들이 이야기할 때 약간 칼칼하고 개운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네. 느끼한 것도 잘 드세요. 예, 저 잘 먹어요. 네. 지금 그 자궁 내막증이 왔다는 것은 이제 자궁이 차면서 자궁에서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평소에 그 냉대하증은 있으세요? 네. 네. 초경은 언제 했나 기억나세요? 저 13살이요. 네. 지금 결혼하셨나요? 네. 네. 임신한 적은요?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자궁 내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분들은 자궁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이제 자궁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궁은 표가 되고 여성분들은 마음, 감정이 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좀 편치가 않게 되면 이 자궁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조금 더 잘 받는 체질이 있고 스트레스에 네. 조금 덜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예, 네. 평상시에 제가 지금 맥을 못 보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았나요? 체질 검사? 예, 맞아요. 받은 적 있어요. 모금 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모금 체질이요. 예. 지금 평상시에 음식 드실 때 지금 새콤한 것도 좋아하세요? 예, 새콤한 거 좋아해요. 네. 술은 한 잔 하시면 빨개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저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엄청 빨개져요. 네. 그러면 지금 본인이 좀 추위를 탄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추위를 타도 술 자체를 한 모금만 해도 빨개질 수 있다는 것은 겉은 차지만 속은 내부에는 열이 있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답답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겉은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고 또 하나 이제 속에서 울 증상이 같이 겸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때는 이제 심장 쪽에서 조금 예민한 체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자궁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심장 쪽을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향부자, 네, 잠시만요. 부자, 향부자요? 네, 네. 감초, 감초, 진피, 근피요? 아니 진피, 귤 껍질입니다. 아, 진피, 네. 당귀, 당귀, 청궁, 천궁, 예, 그 5가지를 각각 5g씩 해서요. 예, 예, 물을 2000cc 넣어서 110cc 정도, 110에서 한 120cc 나오게 달이세요. 백, 예, 백에서, 예, 종이컵 한 잔 정도 나오게 졸이시면 됩니다. 물 아, 2000cc 넣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종이컵 한 잔 정도 나오면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네, 네,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번 드세요. 음, 네,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그리고 SNS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부추입니다. 네, 부추는 인삼과 녹용보다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박사님, 이 동의보감에 부추는 어떻게 소개되어 있나요? 예, 동의보감에서 이 부추는 채소 가운데 성질이 가장 따뜻하면서 사람에게 이롭기 때문에 늘 먹어야 되는 채소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장육부를 보해주면서 위장의 열기를 또 꺼주고 허리와 다리를 따뜻하게 하면서 근력을 보강을 해주는 효능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저림 증상을 풀어주고 또 하나는 가슴의 어혈을 풀어주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어디에 부딪혔을 때 엑스레이상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간장의 기를, 예, 그래서 평소에 겁이 좀 많거나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간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진찰을 하면서 좀 겁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이 부추를 좀 부추전으로 또는 나물로 해서 자주 이제 섭취하라고 하고 나이가 50세 이상이 되면서 예, 시력이 떨어지면서 근력이 또 약한 분들, 간장의 기가 맥이 약하신 분들이 이 부추를 먹으면 간장의 기능을 올리는데 간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추는 특히 간에 좋다고 하는데요. 부추를 섭취할 때 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이 부추에 함유된 미네랄과 또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이 있어서
해독 작용을 돕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간의 피로 회복과 또 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히 부추는 약간 매콤한 맛을 내는데요. 이 매콤한 맛을 내는 황화물에는 디알리설파이드라가 있어서 간 해독에 이제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이제 체내 합성을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추가 비타민도 풍부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추는 어떤 사람들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일단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추위를 타는 음체질, 또 하나 간장에 기를 올려주기 때문에 나이가 50 이상인 분들, 간장과 이제 담낭의 기가 약해서 담낭을 제거를 하신 분들, 세 번째는 겁이 많은 아이들, 네 번째는 음주를 많이 하는 양체질이 아니고 음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는데 추위를 타는 음체질. 마지막으로 허리, 다리,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서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시리고 또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부추가 사실 이 봄에 특히 제철 채소라고 하는데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추는 자신의 이제 체질에 맞게 그냥 골고루 잘 섭취하시면 되는데 전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제 즙으로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즙으로 섭취를 할 때는 부추의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분의 1 정도로 조절을 해서 자기한테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노약자 분들이나 경우에나 평소에 이제 소화기력이 약한 사람은 날 것보다는 살짝 익혀서 데쳐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처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체질에 맞게 적당량으로 부추를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부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부추로 건강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본인 예. 상담이실까요? 예?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버님의 나이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저희 만으로 79세고 네. 본 나이는 80세고 저기 키는 1m 한 68 돼요. 네. 그렇다면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한 57kg요. 알겠습니다. 80세, 168cm, 네, 57 예. 킬로그램 네,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아프신 곳을 자세하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예, 저기 저입선 문제 때문에 네, 전화드렸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전립선이 이제 좀 약해가지고 소변이 원활치 못하고 네, 이제 그 전에 한 2년 전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네, 수술을 하고도 뭐 그렇게 소변이 뭐 수술하면 원활히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저 소파메토 같은 거 그런 거 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를 먹어봤거든요. 네, 먹었는데도 뭐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암이 혹시 아닌가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암 그 피 빼가지고
암 검사하는 거를 암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네. 해봤는데 뭐 수치가 한 8까지 나왔었어요. 네. 암 수치가 높다고 해서.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여기 그 염증이 몸에 있어도 그 암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네. 그 염증이 이런 뭐 기관지염이나 이런 대장염 같은 거 있어도 그 전립선 그 암 검사할 때 그 피 빼서 하는 거 그 수치가 좀 높아지는가 이렇게 싶어가지고요. 네.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예, 선생님께서 지금 다른 그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피 예. 검사했을 때 아버님께서 피 검사했을 때 병원에서 염증 수치가 좀 있다고 했었습니까? 예, 염증 수치가 좀 저기 그 전립선 염증이요? 아니 전립선 염증 말고요. 다른 그냥 딴 일반 피 거는 검사를 했을 제가 때. 생각해봐도 기관지염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 이제 피고름이 나오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자세히 좀 여쭤보려고. 아,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그 이제 염증이 있어도 그 암 수치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정상적으로 수치가 이제 8 정도 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예. 큰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 저기 종합병원 가서 이제 검진을 또 다시 해봤어요. 네네.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다 딴 거는 다 해보고 네. 저거 그 최종에 이제 그 세포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도요. 네. 그래서 세포 검사 하려면 어떻게 하냐니까 뭐 항문을 이렇게 해서 대장을 뚫고서 이렇게 전립선을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게 겁나가지고 그냥 취소 싶어거리고 안 했어요. 네. 안고서 그냥 집에 돌아와서 한 그 이듬해 재보니까 또 수치가 0.6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8이었다가 수치가 6으로 내려와서 좀 괜찮으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 그라비올라라는 거가 있고 구아바가 있거든요. 네. 그 한약재로다가 그 이파리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달여서 요즘에 이제 먹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런데 그것도 그 그라비올라하고 구아바도 그 암에 좋은가요? 지금 소변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 지금 소변이 아예 시원하게 잘 안 나가세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뭐 처음부터 막히지는 않고 네. 이제 좀 그전 뭐 젊었을 때처럼 막 줄줄 막 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줄줄줄 이렇게 이제 나오다가 끝마무리 가서 이제 조금씩 찔끔찔끔 나오고 그래요. 아,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은 안 드세요? 어떤 땐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잠잘 때 이렇게 한 시간이나 2시간 있으면 꼭 깨가지고 밤에도 한 8번씩을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자요. 예, 대변은 어떠세요? 대변은 하루에 아침에 이제 주로 한 번씩 누워요. 시원하세요? 남아있는 느낌은 없으시고요? 그냥 어떤 때는 그런 정도도 있고 어떤 때는 다 이제 시원하게 잘 나오고 그래요.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잘 시켜요. 네. 심장에 대한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심박동기 수술은 했어요. 한 2년 전에. 아, 2년 전에요? 예, 네. 부정맥 있어가지고 네. 그때 심장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하면은 별로 뭐 이상은 없는데 이제 그 맥박이 이렇게 늦게 뛰는 게 이제 발견이 됐죠. 네. 그래서 저희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엎드렸다가 이렇게 일었으면은 가슴이 이렇게 막히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가슴을 탁탁 투지르고 이런 정도였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 그 대전 대전 그 무슨 병원이던가 거기서 이제 심박동기로다가 달고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아, 요즘은 그러면 이제 박동기는 달고 가슴에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사라졌습니까? 예, 예. 예. 지금 현재 그 이제 소변이 잘 안 나가는 경우에는 그 방광 쪽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소변이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방광에서 짜주는 힘 자체가 약해져요.
그런데 방광요? 방광에서 짜주는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짜주는 힘이 약해지고, 또 하나는 방광에서 짜주려고 하면 이 네. 경우에는 이제 심장에서 펌프력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방광의 기능은 뇌의 기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 적어보세요. 예. 네, 황정, 황정유, 연자육, 연자유, 복령, 복룡, 그 세 가지에다가 감초, 감초, 그 네 가지 약재를 각 5g씩 해서요. 물을 1800cc 넣으세요. 800cc요. 그렇게 해서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 한 3분의 2 정도 나오게 다리세요. 종이컵으로다가요. 3분의 2 정도 나오게 다리셔서 지금 제가 방금 불러드린 한방차 종이컵 3분의 2 정도 다려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저녁 때 오후에 5시쯤 한번 드세요. 그렇게 하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 경우에는 이제 침이나 뜸 치료를 같이 받으면 도움이 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에 대한 그 이제 검사나 이런 경우에는 병원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차요법을 먼저 드시면서 침치료 가까운 데서 침치료하고 뜸치료를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황정이라는 게 뭐예요? 둥글레요? 둥글레입니다. 둥글레 황정.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박사님, 이 방광 기능에 도움되는 한방차로 황정, 연자육, 복령, 감초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도움을 주는 약재인가요? 일단 연세가 80세이기 때문에 오장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심장에서의 수축력이 좋아서 콩팥 쪽으로 피를 잘 보내줘야 되고, 이 콩팥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콩팥과 방광은 서로 부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수축력을 좋게 해서 콩팥 쪽으로 피의 압력을 강하게 보내줘야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방광 쪽의 근육의 이제 수축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있을 때 우리가 젊을 때는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안타깝지만 심장의 기능도 약해지고 콩팥이나 방광의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전립선 지금 비대증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비슷하다, 증상이 개선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립선이나 방광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심장을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오장육부의 원기를 보호해줘야 되고, 복령이라는 약재는 소변이 잘 나가지 않을 때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방광에서 소변을 짜주는 힘을 강하게 만들게 되고, 마지막 감초는 심장의 이제 부정맥을 조절을 해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이 세 가지 약재와 조화를 시켜주면서 음양의 평형을 맞추어서 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을 잘 나오게 만들어주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노화가 계속 진행되면 모든 신체 기관들이 약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노년기에 방광과 전립선 건강 어떻게 하면 챙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연세가 높아지면 약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보감 또는 한의학의 의서인 의학입문에서도 노인분들의 건강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든 뭐 어떤 건강식품을 먹든 한약을 먹든 몸이 좋아지는데 증상이 소변이 남아있다, 소변이 시원치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진찰을 받아서 소변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소변이 뭔가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내 몸의 방광에 소변이라는 것은 혈액 중에 찌꺼기이기 때문에요. 찌꺼기는 완벽하게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동의보감의 본초에서 곡식이 오곡이 우리가 자연에서 먹는 오곡이 제일 좋은 이유가 몸에 보도되지만 내 몸에 남아있지 않고 배설 기능도 잘 시키기 때문에 좋은 곡식이라고 음식이자 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변이 시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결국 복부 비만이 생기면 안 됩니다. 복부 비만이 생기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가 따뜻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차가워지기 때문에 배를 핫백을 통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는 이제 일이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배를 따뜻하게 마사지를 해주고 핫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소변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음량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아지면 우리 몸의 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화 상태를 잘 살피셔야 되고 소화가 안 될 때는 소화를 같이 치료해야 되고 또 하나 대변에 시원하지 않고 대변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대변과 함께 치료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핫팩을 사용해라, 배를 따뜻하게 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가 따뜻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배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춥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화의 시작은 음식을 먹는 대로 배가 늘고 체중이 느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밥을 2그릇 먹고 음식을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먹어도 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진대사가 되어서 영양분으로 섭취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내보내고 대변으로 빼고 땀으로 빼게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높아지면 신진대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배설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변, 배가 따뜻하게 유지가 되어야 운동이 됩니다. 우리가 추울 때는 몸을 움츠리고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신진대사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방 선생님들이 몸무게를 강조를 하고 한의사 선생님들은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또 배가 따뜻하게 되면 내가 음식물을 많이 먹어도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배꼽 아래쪽에 방광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방광과 대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소변으로 혈액 중에 찌꺼기를 배설하고 음식물의 찌꺼기를 대변으로 배설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또 배를 따뜻하게 하는 행동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잘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40대 초반인데 요즘 들어 피로하고 기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영양제를 이것저것 챙겨 먹지만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기력 떨어진 남편이 섭취하면 좋을 한방차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현대인들이 사실 피로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무엇일까요? 일단 스트레스에 좀 더 취약한 경우의 사람들인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혈압이나 맥박도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면서 혈관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의 박동력이 빨라지게 되고 심장이 이제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운동을 빨리 달리기를 하다가 보면 그걸 계속해서 달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달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힘들어 하게 되면 몸 자체의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과체중이 되면 과체중을 조절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슴에 통증이 있으면 이 증상들을 개선시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과체중도 아니고 가슴에 통증도 안 나타나고 이런 경우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향부자와 복분자를 같이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성 피로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향부자와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체질마다 기력 보강법이 다를 텐데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일단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근력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이제 근력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동의보감에서 이 근을 주관하는 장기는 간이기 때문에요. 이 간장과 담낭 또 하나는 이제 심장을 같이 보강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열이 많기 때문에 이제 땀으로 해서 배설을 시켜서 체온을 안정화시키고 대변과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땀을 빼주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대장 운동을 강화시키는데 폐와 이제 대장 운동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람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연이지만 특히 열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금연을 하루 빨리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폐와 대장을 보하는 치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맞게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자입니다. 음식이잖아요. 음이라는 것은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많이 마신다는 것은 결국은 콩팥이나 방광이 힘들게 됩니다. 배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땀의 상태라든지 활동의 상태라든지 피부의 상태라든지 자신의 대사, 신진대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을 보았을 때 소변 색깔이 좀 노랗다 이런 경우에는 물을 1500보다 조금 더 섭취를 해주시면 되고 나는 소변 색깔도 맑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땀을 많이 안 흘리고 또 앉아서 주로 하는 일이고 또 하나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지 않는 편이다. 피부가 지성인 분이다. 이런 분들은 1500cc 이하로 줄여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체질에서 파악할 때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물을 어느 정도 마시는 게 적정한 건지를
한의원에서 이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수분의 양을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소변이나 갈증의 상태, 땀의 상태로 해서 땀도 많다, 갈증도 많다, 소변 색깔이 좀 노랗다, 이런 경우에는 물을 2천 가까이 섭취해 주시면 되고, 땀도 별로 없다, 소변 색깔도 맑다, 갈증도 별로 없다, 음식을 먹을 때도 나는 국물이 없어도 음식을 잘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1500cc 이하로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처럼 수분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입마름이 있고 갈증이 느껴진다면 수분이 필요한 신호니까요. 적절한 수분 섭취로 건강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